남자분들은 아내하고 이제 상간남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추궁할 때 있잖아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잤어 안 잤어? 잤어 안 잤어? 잤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잤으면 그냥 이혼.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디님 생각에는 어디서부터 바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연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아니면 뭐 손을 잡는다. 아니면 키스, 포옹을 했다. 뭐 성관계까지 했다. 어느 시점부터를 바람으로 보는 게 좋을지. 일단 속이고 몰래 만나는 순간 바람이지 않을까. 속이고 몰래 만난다. 뭐 여자인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바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 좀 속이고 숨기고 만나면은 좀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숨기지 않고 내가 남사친 만나러 간다 하고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긴 채 만났어. 그리고 밥만 딱 먹었어. 이거는 바람 아닌가요? 또 바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 되게 남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설문이 나왔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남녀가 그 불륜의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편향성이랄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설문의 42% 정도가 신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마음만 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람이다, 불륜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남성분들의 30% 이상 정도는 그래도 육체적인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바람이 아니냐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남자가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과 여자가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배우자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뭘 제일 많이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 솔직하게. 외모. 네, 외모. 외모 중에서도 특히 몸매를 많이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종족 유지에 대한 욕구, 본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 여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번창시키는 것이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내가 낳은 아이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갖지 않을 어떤 성적 성실 의무,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여성인가를 좀 중요한 기준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에 비해서 여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경제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3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36개국에서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보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내가 낳은 자식을 그리고 나를 끝까지 부양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배우자를 고를 때 남자의 경제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라는 거죠.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이상 나랑 정서적 교감을 하지 않고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준다라고 하면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와 자녀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 어떤 물적 자원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육체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앞서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 마음을 다른 이성을 품었다라는 것에서 그 기준을 불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저희 이제 소송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남자분들은 아내하고 이제 상간남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추궁할 때 있잖아요. 항상 그걸 물어봐요. 잤어 안 잤어? 잤어 안 잤어? 잤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잤으면 그냥 이혼.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뭐 밤을 같이 보냈다, 육체적인 관계까지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아내분도. 하지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래 내가 걔랑 장가봤다 하지만 걔 술집 여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 여자와의 관계는 그냥 일시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어떤 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고 걔랑은 정서적인 교감이 1도 없다. 걔랑은 뭐 곧 헤어질 사이다. 뭐 내일 안 봐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편의 바람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대부분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이 정말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소수 양심적인 분들은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네가 원하면 상간자 소송해라. 내가 진술서도 써줄게. 내가 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그렇지. 네가 나랑 부부관계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 니랑 나랑은 그냥 이미 끝난 사이다. 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그냥 남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람 피우는 거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네가 너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냐? 라고 하면서 그 상간녀 소송의 변호사 비용도 뭐 남자분이 대신 대주거나 하고, 그리고 그 상간녀가 패소하게 되면은 자기 아내한테 지급해야 될 위자료도 남자분이 대신 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안 들키면 된다. 안 들키면 장땡이지. 그리고 들키고 나서도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죽을 죄를 지었구나. 정말 내가 평생을 속죄하면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고 되겠나. 살아봤자 뭐 와이프가 내 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애들도 아빠 보기를 돌같이 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노. 나 그냥 빨리 이혼하고 좀 자유롭게 살란다. 그래서 상간녀도 자유롭게 만나고 뭐 상간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이라도 자유롭게 만나고 편하게 살란다. 이런 심리가 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불륜이 들켰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법원에서는 뭐 어떠한 뭐 소소한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람 피운 사람이 유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그 불륜의 기준,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꼭 간통행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뭐 전화나 아니면 편지나 뭐 이런 것들로 소통을 자주 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쌓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부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임신불능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교 거부,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이혼 사유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거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결합을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그 말은 반대 해석하면은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품고 그 사람과 어떤 유대감을 갖고 그것이 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데 방해행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도 부정행위로 보아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정말 뭐 정서적인 유대감에 그치고 실제로 뭐 육체적인 관계, 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그런 것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금액을 이제 낮게 산정한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분들이 아내한테 그 여자는 술집 여자라서 만났다라고 변명을 했을 때 그게 통하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게 통하는 아내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분들은 그렇지는 않은데 오히려 성매매, 뭐 불법 마사지, 막 이런 거 계속해서 끊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좀 성도착증에 가깝게 진짜 도파민 중독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부정행위가 이어지는 불륜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돈 주고 욕구를 풀러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 바람 피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고 만나시면 어떨까 싶어요. 갑자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처음 바람 피웠을 때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모른 채로 일단 만나잖아요. 왜 우리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도 뭐 한 1년은 만나봐야 결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정을 깨고 이쪽을 환승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기간에 연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애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확신을 얻게 되면은 이제 깨야겠다는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이혼을 아내분한테 혹은 남편분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선 잘 지냈는데 우리가 물론 뭐 싸움이 있긴 했어도 뭐 이혼할 정도는 아닌데 와 이런 것까지 막 뭐 아침 안 차렸다고 이혼하자고 해서고 너무 납득이 어렵다 하면 대부분이 그 이면에는 상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그냥 헤어지고 깔끔하게 피우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면은 배우자와 자녀한테도 당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만남을 하는 그분, 상간자분한테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서로가 그게 행복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